안녕하십니까. 오늘 RTC 트레이닝에 참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이게 SMPS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안영구입니다. 마이크로칩에서 AE, 직책은 이제 SM이라고 하는데, 애플리케이션 엔지니어에서 이제 좀 다른 쪽으로 시장 서포트 쪽 하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은 직책이 되겠고요. 오늘 에이전더에 대해서는 이제 먼저 시작하기 전에 리니어 레귤레이터, LDO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 벅하고 부스터하고 벅 부스트.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각 이제 토폴로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서는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써 있는데, 이 컨트롤 시스템을 이제 파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건 개념에 대해서만 이번 강의에서는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인핸스 파워 아날로그라고 이제 에젠다에 넣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팔수록 깊어지기 때문에 강의 끝나고 따로 시간이 좀 나오면은 다시 올려서 말씀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면 이제 과감하게 패스해도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리니어 레귤레이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사도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칩 서플라이어다 보니까 이 라인업에 대해서 발표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저희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라인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지털뿐만 아니고 아날로그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리니어 제품도 있고요. 증폭기하고 비교기죠.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시그널, 뭐 타이밍, 뭐 이것저것 많이 있는데 오늘 발표드릴 것은 파워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전력 관리 그쪽이겠죠. 그래서 DC-DC 컨버터 쪽에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PWM 컨트롤러라고 써 있는데 PWM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위 개념으로서 DC-DC 컨버터에 들어가니까 같은 제품이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준비해서 이제 트레이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인터페이스 제품 라인업 DC-DC 컨버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트리링크라고 하는 툴인데요.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객분들이 이제 저희 웹사이트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찾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갖고 저희가 하나하나 누르면 이제 링크를 걸어놔서 누르면은 각각의 제품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툴인데요. 위에 보시면 링크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툴이라고 치시면은 이제 다운받을 수 있으세요. 이 PDF 파일인데요. 굉장히 한 몇백 페이지 됩니다. 쉽게 찾을 수 있으실 거예요. DC-DC 컨버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벅 컨버터가 있고, 뭐 부스트 컨버터, 그리고 벅 부스트, 뭐 세픽, 축, 정말 많은 토폴로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서 벅하고 부스트만 아시면은 나머지 이제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응용된 그런 서킷 개념이 많기 때문에 먼저 벅하고 부스트를 먼저 이해를 하셔갖고 넘어가신다면은 충분히 이해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벅 스위칭 레귤레이터라고 써 있고 LDO라고 써 있고 옆에 MPU 파워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MCU입니다. MCU를 여기다 들어갔는데 이거 에러가 돼요. 나중에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벅 스위칭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제 리니어 레귤레이터하고 이제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이제 비교한 이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리니어 스타일이 있고 오른쪽에 스위칭 스타일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원리로 보면 일단 리니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LDO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원을 변환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5V에서 3.3V로 변환한다. 근데 DC-DC 3.3V 출력에서 아웃풋 레귤레이션이 그다지 좋지 못한 설계 환경이라든가 그런 환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는 이제 피지컬 사정으로 LDO를 다는 경우가 있는데 LDO는 인풋 그리고 아웃풋 입출력이라고 그러죠. 입력에서 출력, 그러니까 1을 넣었을 때 1을 나오도록 하는 그런 버퍼 개념뿐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아웃풋 출력을 링잉이나 레귤레이션을 굉장히 좋게 아웃풋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굉장히 간단한 이 디바이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입력 전압하고 출력 전압 5V에서 3.3V를 다운을 시켰을 때 발생하는 그 차이 전압 1.7V
이 1.7V를 어떻게 소화하냐?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제 열로 소비하게 됩니다. 열로 소비한다는 얘기는 디바이스 패키지상 굉장히 뜨거워요. 손가락을 대보면 아시겠지만 열로 방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전력 변환 효율이 굉장히 안 좋고요. 안 좋다는 얘기는 스위칭 레귤레이터에 비해서 굉장히 안 좋고요. 발열이 심하기 때문에 효율이 낮는 건 당연하고요. 그 열적인 면에서 굉장히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압이 굉장히 안정되기 때문에 적은 코스트, 그 설계 코스트로서 이 LDO를 채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뿐만 아니고 LDO 같은 경우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테지만 주변 회로가 굉장히 간단해요. 뭐 가장 간단한 회로로서는 입력의 캐패시터 하나, 출력의 캐패시터 하나, 이건 이상적인 예인데요. 그렇게 해도 LDO 서킷을 꾸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주변 회로가 간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력 변환을 함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싸게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이제 대안으로 이제 많이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스위칭, 그 모스펫 같은 경우를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온오프를 함으로써 전원을 껐다 켰다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0kHz면은 1초에 30만 번을 이제 껐다 켰다 하면서 원하는 출력 전압을 내게 되는데요. 이 스위칭 레귤레이터 같은 경우에 이제 인덕터를 채용함으로써 인덕터에 전류를 흘러서 거기에 발생하는 전압을 듀티비를 이용하여 출력 전압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열 전구 같은 경우를 계속 이제 온을 시켜놓으면 굉장히 효율이 안 좋겠죠. 굉장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껐다 켰다 하면은 디바이스 면에서 봤어도 그만큼 전력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발열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빨리빨리 이제 껐다 켰다 함으로써 스위칭 레귤레이터 이 보드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자랑하는 인덕터 소자의 사이즈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출력단에 이제 다이오드하고 캐패시터를 안 다룰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은 토폴로지 구성상 다이오드와 캐패시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변 회로가 굉장히 커지고 그리고 비용이 약간 상승한다는 그런 디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껐다 켰다 하기 때문에 이제 출력 측에 이제 리플이라든가 그에 따른 이제 EMI 노이즈 등이 발생하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자로 방식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벅 방식이 있고 부스트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기 전에 이제 이걸 준비했는데요. 이제 캐패시터하고 인덕터를 가장 기본적인 소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방대한 이 내용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RLC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는데 이 개념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그 스위칭 레귤레이터 기본 그 전원 회로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좀 쉽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캐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뭐 콘덴서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흘러서 이제 충전이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고요. 이제 인덕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전류를 흘려서 전압을 발생시키는 이런 메커니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그런 성질의 소자인데요. 이 밑에 보면 이제 리액턴스라는 개념이 나오고 하나는 용량성, 유도성 리액턴스 이렇게 나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여기서 리액턴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저항, 가장 간단한 게 저항이란 말을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저항이란 말은 쉽게 말해서 전압을 걸었을 때 저항을 달면은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고 저항값을 올리고 내림으로써 그 도체에 흐르는 전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소자죠. 근데 캐패시터하고 인덕터에도 그런 저항 성분이 존재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리액턴스라고 하는데 리액턴스라는 개념은 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프리퀀시 그 주파수 성분이 들어간 저항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캐패시터하고 인덕터는 교류 신호를 이제 포함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순수한 레지스터에는 주파수 개념이 거의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캐패시터하고 인덕터를 다룰 때 리액턴스를 알아야 되는 게 저희가 원하는 거는 교류 신호에서 이 전원 시스템이 각각의 주파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반응, 게인이 얼마나 오고 그리고 듀티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임피던스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임피던스라는 개념은 이 두 가지 개념의 상위 버전인 것 같아요. 저항이 있고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그럼 저항하고 리액턴스 총칭해서 부르는 말이 임피던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흔히 말씀하실 때 임피던스라고 그냥 짚고 넘어가시면 무난할 거라 생각됩니다. 왼쪽 보시면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나오는데 이거 밑에 분모를 보시면은 EPIFC라고 나오고 C는 패시턴스를 나타내는 기호죠. 그리고 F는 주파수가 되겠습니다. 그 EPI는 라디언하고 그 주파수 이렇게 변화할 때 많이 쓰는 아실 거라 보고요. 오른쪽을 보시면은 EPIFL이라고 나오는데 L은 인덕터죠. 인덕턴스를 나타내고요. 굉장히 재밌는 게 인덕터라는 이 소자는 주파수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인덕터하고 주파수가 오른쪽 변에 같이 있는데 서로 반비례한다는 관계입니다. 실제로 전원을 설계하실 때 보면은 DC-DC 컨버터를 설계하실 때 200kHz를 사용하는 전원이 있을 테고 300kHz, 400kHz 이렇게 주파수를 점점 올려가면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이 주파수와 인덕턴스를 서로 반비례이기 때문에 코일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어요. 코일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전원 설계할 때 그 보드 사이즈, 시스템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오기 때문에 현재 그 설계 트렌드에 의해서는 이 스위칭 주파수를 좀 더 높여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파수를 올림으로써 더 많은 전력을 출력적으로 트랜스퍼링 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L, 가장 비싼 인덕터 소자를 줄임으로써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물론 여기서부터는 이제 노이즈와 뭐 리플 이런 개념이 이제 항시 이제 따라오기 때문에 뭐가 좋다 뭐가 좋다 하기 이전에 이론적으로 보면은 프리퀀시를 높이고 인덕터를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가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파수가 올라가면 인덕턴스가 이렇게 줄고 인덕턴스를 크게 하면 스위칭을 작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서는 굉장히 물리적인 면에서 봤을 때 캐패시터와 인덕터는 주파수와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다. 이 점을 이제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니어 레귤레이터 원리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 보시면 디바이스 블록 다이어그램입니다. 그 왼쪽에 보면은 인풋이 있고 이네이블 핀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아웃풋 핀이 있고 ADJ, 영어로 어저스트라고 하는 그 디바이스 전압을 이제 조정하는 그런 핀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볼티지 디바이더 그 저항으로 두 개를 엮어서 전압을 ADJ에 인가하는 그런 방식이죠. 블록 다이어그램 속에 보시면은 셈모 형태의 비교기가 하나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가 있겠습니다. 그 마이너스 단자 보시면은 밴드갭 뭐 레퍼런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레퍼런스 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플러스 단자를 보시면은 그 아웃풋에서 전압 분배기를 통해서 어저스트에 전압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전압을 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DJ 전압이 뭐 레퍼런스 전압보다 뭐 크다. 그러면은 이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출력이 너무 크구나. 스위칭을 줄여야겠다 하면서 그 출력을 보시는 트랜지스터, 베이스, 뭐 게이트가 되고 또 베이스가 되고 그쪽으로 오면서 스위칭을 줄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웃풋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작아지게 되겠죠. 반대로 아웃풋이 너무 작아. 그러면은 레퍼런스 전압보다 굉장히 작네. 이러면은 다시 비교기에서 출력을 온 시켜서 좀 더 많은 전력을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간단한 메커니즘입니다. 부가적인 기능으로서 밑에 보시면 뭐 커렌트 리미트라든가 뭐 선물 셧다운 이런 부가 기능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이네이블 같은 뭐 외부 클럭을 넣어서 뭐 디바이스를 뭐 상황에 맞게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뭐 심플하게 설계하고 싶다 이러면 이네이블을 저기 VIN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그냥 쇼트시켜서 쓰는 경우도 뭐 다반사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게 트랜지스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변 저항 생각이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항은 늘리면은 전류가 줄고 줄이면은 전류가 올라가는 이런 개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변 저항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입력 전압에서 출력 전압으로 변환이 될 때 그 나머지 전압 차를 열 에너지로서 방출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트랜지스터는 실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온오프를 할 때 열을 발생하게 되죠. 그 열을 이제 디바이스에서 이제 열이 많으면 뭐 히트싱크를 단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썸멀 대책이 필요한데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서 저희가 LDO를 쓰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입력을 9V로 주고 출력을 5V를 얻었다면 거기에 이제 전압차가 4V가 이제 다운이 된 거죠. 그 4V가 말씀드렸다시피 열로서 이제 방출이 되는데 그 방출된 만큼 효율은 떨어집니다. 이상적인 시스템은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됩니다. 1이 나왔을 때 0.7만 나온다. 그럼 0.3은 로스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건 열적인 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 파워, 뭐 VI 굉장히 유명한 공식이 있죠. 간단한 공식에다 넣어보면은 뭐 4V가 다운됐으니까 4V예요. 그 로드가 500mA였죠. 이거 곱하면은 2W. 2W의 소비전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전원 효율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LDO를 쓸 때 고를 때 유념해야 할 부분은 이제 입력 전압하고 출력 전압이 차가 작을 때, 웬만하면 작을 때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이거를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저희 그 LDO 라인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트레일링크를 따라가면은 정말로 많은 이제 LDO 라인업이 이제 있는데요. 뭐 마이너스 LDO도 있고요. 마이너스 전압의 LDO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전압에서 마이너스 전압으로 이제 변환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뭐 6V에서 8V 인풋을 가진 제품이 있고 그 속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옆에 자동차 마크가 들어있는 건 이제 저희 그 차량용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거의 각각의 로드, 서포트할 수 있는 로드별로 제품이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시 누르면은 데이터 시트도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어떻게 보면 피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LDO 어플리케이션 회로입니다. 예시로서 저희 제품 MCP1754라는 제품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풋에 세라믹 캐패시터 하나 1마이크로짜리 들어가고요. 그 GND가 있고 뭐 Vout, Cout 1마이크로페라이 들어가게 되고 굉장히 간단한 회로이기 때문에 많은 유저분께서 채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LDO를 고를 때 중요한 파라미터로서 몇 가지 이렇게 추려봤는데요. 인풋 볼티지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얼마나 변환시킬까 이걸 먼저 정하셔야겠죠.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3.6V에서 16V 이 사이에서 이제 인풋 볼티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아웃풋 볼티지는 저기 가운데 보이시죠? 1.8V에서 5V 사이에서 이제 출력이 가능합니다. 아웃풋 커런트는 최대 150mA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결정짓는 파라미터로서는 데이터 시트를 보게 되면은 피크 커런트가 나와요. 그 트랜지스터에 나오는 피크 커런트 여기에 맞춰서 아웃풋 커런트가 결정되게 됩니다. 피크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값을 넘어가게 되면 디바이스가 파괴되기 때문에 마진이 씌워서 20%, 30% 낮춰서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죠. 거기에 따라서 아웃풋 커런트, 로드 커런트까지 결정되기 때문에 MCP1754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0mA가 최대 전류, 출력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퀴센트 커런트라고 있고 그다음에 셧다운 커런트가 있는데 그 퀴센트 커런트하고 셧다운 커런트를 이제 혼동하시는 그 분들이 간혹 계세요. 여기서 자세히 좀 짚고 넘어가면은 이 셧다운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완전 꺼버리는 겁니다. 그 원인으로서는 뭐 프로텍션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능동적으로 소비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쓰지 않을 때는 디바이스를 오프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텐데 셧다운 같은 경우에는 완전 꺼버리기 때문에 0.1 마이크로암 이 정도밖에 소유 안 하는 반면에 퀴센트 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그 디바이스가 자체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온오프 전압을 인가해서 이 디바이스가 동작을 할 때 디바이스가 그 소비하는 그 전류, 관통하는 그 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웃풋 커런트에 포함시키거나 뭐 기타 등등에 포함시키는 올바른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디바이스가 얼만큼 그 최적화되게 설계되었는지 그 판가름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셧다운 커런트하고 퀴센트 커런트는 반드시 구별돼서 선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커레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웃풋 출력, 뭐 예를 들어서 뭐 3.3V를 출력을 했는데 실제로 3.3V를 출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기서 좀 못 미치거나 아니면 좀 올라가거나 이 오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라믹 캐파시터 스테이블 to 1 마이크로페럿이라고 써 있는데요. 세라믹 캐파시터가 저희 테스트를 하면서 1 마이크로페럿을 달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동작을 하더라 하는 저희 테스트 조건에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1 마이크로가 없을 경우에는 뭐 그보다 작거나 큰 거를 달할 수도 있는데요. 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1 마이크로페럿을 달아주시는 게 이상적인 동작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PSRR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스위칭을 하기 때문에 그 리플 성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C-DC 출력단에 LDO를 써서 좀 더 애큐레시한 전압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DC-DC 같은 경우는 태생적으로 이제 스위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리플 성분이 출력단에 많이 있어요. 그 캡을 늘리거나 해서 그걸 잡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뭐 시스템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LDO에서 혹시 이 리플 성분을 줄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LDO는 점점 이 높은 PSRR을 갖는 LDO가 좀 선호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60에서 80dB라고 써 있는데 기준점이 1kHz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하이 PSRR이고 40dB. 1kHz보다 100kHz에서 아무래도 이 리플이 많이 상쇄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dB 이상 우리가 이 디바이스는 100kHz에서 뭐 가질 수 있다. 이런 어드밴티지를 설명하는 그런 문구가 되겠습니다. 패키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SOT 패키지, 뭐 2x3 패키지 많이 있는데 패키지는 크면 클수록 그 썸멀 열적인 방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큰 걸 쓰는 게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큰 걸 쓴다고 하면은 시스템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뭐 유저분들께서는 작은 패키지를 선호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 같아도 작은 패키지를 많이 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자면 이 썸머 레지스턴스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제 LDO를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PSR에 대한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 Y축 보시면 이제 데시벨 개념으로 나오고 X축 보시면 이제 주파수별로 쭉 나오는데 그 Y축에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마이너스로 표기하는 서플라이가 있고 플러스로 표기하는 서플라이가 있어요. 근데 데시벨 같은 경우에는 분모분의 분자, 로거디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시고 그냥 수치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kHz 보시면은 대충 한 80dB 정도 나오죠. 그리고 100kHz 보시면 아까 보셨다시피 한 40에서 50dB 정도 나오네요. 예, 이거를 잘 보시고 아 우리가 지금 전원 설계함에 있어서 이 kHz에서 LDO가 얼마만큼의 리플을 이제 가질 건가에 대해서는 데이터 시트를 열어보시고 이쪽 테이블을 이제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